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저의 신간 숲의 문장들을 소개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초록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게 되어 가슴 벅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37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육자이자 다가올 미래 사회와 인공지능 그리고 에듀테크를 연구해온 미래교육학자 신종우입니다. 제 직함만 보신다면 아마 오늘 강연에서 최첨단 기술 트렌드나 인공지능이 바꾸어 놓을 미래 직업에 대한 청사진을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누구보다 앞서서 디지털 대전환을 외쳤고 강의실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도입하며 기술의 혁신을 전파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가장 최첨단의 기술이 아닌 45억 년 지구의 역사가 기록된 가장 오래된 빅데이터, 바로 숲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게 연결된 초연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스마트폰 속의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넘보는 특이점을 향해 질주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일 숨 가쁘게 달립니다. 1분짜리 쇼츠 영상도 길다고 느껴 넘겨버리는 도파민의 시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영원히 도태될 것 같은 불안의 시대를 우리는 건너고 있습니다. 미래를 가르치는 학자인 저조차도 때로는 그 현기증, 나는 속도 앞에서 멈춰서곤 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압도할수록 제 안에서는 끊임없이 질문 하나가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대체되지 않을 인간다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0과 1의 데이터로 치환할 수 없는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 위로받아야 하는가? 그 본질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연구실의 모니터를 끄고 제 기억 속 가장 오래된 숲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숲에서 길어올린 100가지의 문장들을 엮어 오늘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가 아닙니다. 디지털 문명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숲이 건네는 회복의 처방전이자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삶의 태도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저 멀리 남도 끝자락 전라남도 고흥의 깊은 산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양복을 입고 있지만 제 유년 시절의 손에는 펜 대신 낫과 지게가 들려 있었습니다. 학교가 파하고 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 새도 없이 책가방을 마루에 던져두고 소에게 먹일 꼴을 베기 위해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던 소년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시절 고흥의 숲은 제게 생존의 터전이자 거대한 학교였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며 두 다리로 버티는 지구력을 길렀고 낫질 한 번에 베어지는 풀의 알싸한 향기를 맡으며 생명의 순환을 배웠습니다. 숲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오르면 맑은 바람을 내어주었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소를 먹일 풀을 내어주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땀을 훔치며 바라보던 고향의 붉은 저녁 노을, 그리고 숲이 내뿜던 묵직한 침묵은 어린 제 영혼에 깊은 나이테를 새겨주었습니다. 그때 배운 정직한 땀과 묵묵한 기다림은 훗날 제가 3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육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게 하는 단단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숲을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의 이론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며 저는 산악부를 창립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무거운 배낭을 메고 전국의 명산을 누비며 수미터 끝까지 차오르는 깔딱고개를 넘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능선 위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더 높이 오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교수가 된 이후에도 저는 산악부 지도교수를 자처하며 제자들과 산을 올랐습니다. 숲이라는 거친 교실에서 학생들이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 청춘들은 숲을 찾지 않습니다. 흙을 밟는 감촉보다 스마트폰 액정의 매끄러운 터치감을 더 편안해하고 땀 흘려오르는 정상의 성취감보다 손가락 하나로 얻는 검색 결과의 쾌감을 더 선호합니다. 벌레가 나오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숲은 그들에게 그저 불편한 공간일 뿐입니다. 미래교육학자로서 저는 이 현상이 참으로 뼈아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는 이들이 정작 생명의 근원인 자연과의 연결이 끊긴 채 메마른 데이터의 바다에서 부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숲으로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저 자신을 치유하고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해 저는 주말마다 포천 국립수목원의 광릉숲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세조의 능이 자리한 그곳 500년 넘게 보존된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숲의 문장들.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자연의 속도와 멈춤에 관한 것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의 속도에 맞춰라. 자연의 비밀은 인내다. Adopt the pace of nature. Her secret is patience. 얼마나 아름다운 통찰입니까? 우리는 도시의 속도에 맞춰 사느라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빨리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숲을 보십시오. 나무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기까지 어둠 속에서 껍질을 깨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봄이 왔다고 요란을 떨지도 않고 겨울이 왔다고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시간표대로 1년에 단 몇 센티미터라도 자라기 위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뿌리를 내릴 뿐입니다. 여러분, 도시의 마천루를 보십시오. 구름을 뚫고 솟은 그 위용에 감탄하지만 우리는 그 건물이 버티고 서 있는 땅 아래의 깊이를 잊곤 합니다.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깊이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건축의 법칙이자 인생의 법칙이며 숲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닥을 인생의 실패나 절망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닿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숲에서 배운 바닥은 다릅니다. 나무는 화려한 가지를 뻗기 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땅 속에서 수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 작업에 몰두합니다. 그 어둠의 시간, 즉 바닥의 시간이 없다면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정체와 멈춤의 시간은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깊이를 만드는 시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 기초공사를 하는 양생의 시간입니다. 또한 숲은 우리에게 멈춤의 미학을 가르쳐 줍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도 엔진이 과열되면 멈춰야 합니다. 무작정 달리기만 하면 결국 고장 나고 맙니다. 책에서 저는 정지, 쉼표, 여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멈추는 것이 포기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면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멈춰서야 비로소 내가 보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보입니다.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성장을 멈춘 겨울나무처럼 우리에게도 에너지를 비축하고 과열된 뇌를 식히는 냉각의 시간이 절실합니다. 현대인들은 시각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네모난 화면 속에 블루라이트에 눈을 혹사시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잠시 디지털 기기를 끄고 숲의 그린라이트를 켜십시오. 숲은 무뎌진 우리의 오감을 깨우는 거대한 감각의 제국입니다. 이어폰을 빼고 새소리와 물소리 같은 자연의 백색 소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인공적인 향수 대신 비에 젖은 흙내음과 피톤치드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거친 나무 껍질을 만지며 살아있는 촉감을 느껴보십시오. 이 생생한 감각들이야말로 디지털 세상에서 잊고 지냈던 여러분의 생명력을 되살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숲은 우리에게 상처를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숲의 고목을 보면 매끄러운 껍질보다 울퉁불퉁한 온기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온기는 가지가 부러지고 패인 상처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 아픔을 도려내는 대신 자신의 수액으로 겹겹이 감싸 안아 몸의 일부로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상처는 나무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 되고 아름다운 무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의 연금술입니다. 우리 삶에도 온기가 있습니다. 실패의 기억, 이별의 아픔, 지우고 싶은 콤플렉스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숲은 말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끌어안으라고. 당신이 견뎌낸 그 상처가 훗날 당신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보석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상처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비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가 더 단단하듯 시련을 겪은 여러분의 내면은 누구보다 강인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역설적으로 점점 더 개별화되고 고립되어 갑니다. 하지만 숲은 철저하게 연결된 사회입니다.
겉보기에는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땅 밑에서는 우드 와이드 웹이라 불리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존 뮤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어느 한 가지를 떼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주의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When we try to pick out anything by itself, we find it hitched to everything else in the universe. 숲의 나무뿌리와 곰팡이 균사는 서로 얽혀 영양분을 나누고 위험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큰 나무는 그늘에 가려진 어린 나무에게 당분을 나누어주고 병든 나무에게는 치유 물질을 보냅니다. 레드우드 숲의 나무들이 그토록 높이 자라면서도 태풍에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 옆 나무들과 뿌리를 꽉 얽어매고 서로를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숲이 보여주는 연대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쟁이 아닌 공존, 독점이 아닌 나눔. 이것이 45억 년 동안 숲이 지속 가능했던 생존 전략입니다. 미래학자인 제가 꿈꾸는 진정한 초연결 사회의 모델이 바로 이 숲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뿌리를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어떤 태풍도 견뎌낼 수 있는 숲이 됩니다. 또한 숲에는 수관 깊이 크라운 샤이네스 현상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자라다가 이웃 나무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 서로 닿을 듯 말 듯한 틈을 유지하는 배려입니다. 서로의 햇빛을 가리지 않는 이 아름다운 존중의 거리가 숲 전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관계에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서로의 성장을 지켜봐주는 따뜻한 거리두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숲은 비움과 순환을 가르쳐줍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가장 화려한 순간에 미련 없이 잎을 떨굽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겨울을 나기 위한 전략적인 데이터 관리법입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잎을 비워내야 뿌리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다음 봄에 새 잎을 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신종호 역시 이제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3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켜온 강단을 떠나 2026년 정년 퇴임이라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를 끝이라 부르며 쇠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숲에서 배운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나목 루어무의 시간입니다. 잎을 떨구고 알몸으로 겨울바람을 견디는 나무처럼 저 또한 지난날의 직함과 무게를 내려놓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미래 융합교육원이라는 새로운 토양입니다. 고흥의 산골 소년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듯 저는 이제 노년의 지혜를 지게에 싣고 미래 교육이라는 새로운 산을 오르려 합니다.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가 위대해지는 것은 노인이 훗날 그 그늘에 앉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나무를 심을 때이다. A society grows great when old men plant trees whose shade they know they shall never sit in. 제가 지금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나무를 심는 이유는 제가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나무가 자라 다음 세대, 즉 우리 아이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풍요로운 열매를 제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숲의 문장들을 가슴에 품고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따뜻한 감성과 지혜를 전하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숲의 순환처럼 저의 은퇴는 또 다른 시작이자 새로운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생명의 온기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1초 만에 수만 가지 답을 내놓지만 나무처럼 1cm를 자라기 위해 1년을 인내하는 법을 모릅니다. 다가올 미래,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기술을 주도하는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아날로그적인 숲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복 탄력성, 포용력, 기다림, 그리고 공존의 마음. 이것이야말로 기계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다움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연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숲의 문장들을 덮는 순간 여러분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 씨앗 하나가 쥐어져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 씨앗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밭 가장 깊고 따뜻한 곳에 심어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숲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숲을 품고 살 수는 있습니다. 답답한 사무실 안에서 흔들리는 만원 지하철 안에서
혹은 잠 못 이루는 침대 위에서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는 그 비밀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곳에는 언제나 묵묵히 여러분을 응원하는 나무가 서 있고 땀을 식혀줄 바람이 불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 강연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작은 숲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삭막한 세상에 산소를 공급하고 지친 동료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라는 나무가 건강하게 뿌리 내릴 때 우리 사회라는 숲도 더욱 푸르고 울창해질 것입니다. 제가 고향 고흥의 산에서, 대학의 산악부에서, 그리고 포천의 수목원에서 느꼈던 그 벅찬 감동이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 곳곳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 신종우는 강단을 떠나서도 영원한 청년의 마음으로, 그리고 숲을 사랑하는 자연인의 마음으로 언제나 여러분 곁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이 숲을 떠나 다시 도시로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안의 숲은 영원히 푸르게 자랄 것입니다. 부디 이 책 암숲의 문장들, 이 여러분의 인생에 로그아웃과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 쉴 수 있는 든든한 벤치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의 끝자락, 여러분의 삶의 숲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